안녕하십니까. 빛나리 팜TV 이윤영입니다. 요즘 장마철에 굉장히 습도가 높죠. 특별히 그 버섯 재배를 하시는 농가들의 이 장마철에 제습하는 기술에 대해서 상세한 좀 기술 설명이 좀 해주면 도움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긴급히 편성한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장마철에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습 기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절대로 품질이 떨어지는 일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곰팡이는 왜 생긴다 그랬어요? 바로 곰팡이가 쓸 수 있는 뭐예요? 물이 있기 때문에 생긴다 그랬죠. 이거는 시설하우스, 버섯 재배사, 뭐 꽃감 덕장, 또 아니면 개인 주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주택도 뭐예요? 과습하게 되면 바로 곰팡이가 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느타리라든지 새송이라든지 양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렇게 트러블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제습 때문에 이 공기 환경을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습을 관리 잘못해서. 양송이 이렇게 갈반병 오고 느타리에 버섯 피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제습이나 또 아니면 뭐예요? 곰팡이나 이것들이 전부 뭐예요? 공기에서 오는 거잖아요. 공기 특성에서. 그 공기 특성을 그림으로 나타내 준 게 바로 습공기 선대예요. 이 습공기 선대에 대해서는 앞에 동영상을 제가 촬영해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세요.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게 온도죠. 1kg 공기가 온도에 대해서 이렇게 팽창하고 또 이렇게 온도가 식으면 수축하고 팽창과 수축을 온도에 대해서 하는 걸 나타내 준 그림이 바로 습공기 선도죠. 요거는 앞에 동영상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1kg 건조한 공기 속에 15g의 물이 들어있다. 액체의 물이 기화해서 기체가 돼가지고 낀 게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게 15g이랍니다. 15g 들었을 때 꽉 찰 때 온도를 보니까 뭐예요? 20도예요. 그럼 뭐예요? 20도가 요 15g 있을 때 무슨 온도? 노점 온도가 되겠죠. 포화습도니까. 요 15도가 만약에 12도까지 온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17도까지 온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요만큼 떨어진다면 요만큼 더 찌그러들겠죠. 요만큼 찌그러들면 요만큼의 공기 속에 들어있던 물이 다시 말해서 15g에서 12g 밖에 안 들어가니까 요만큼 3g의 물이 어떻게 돼요? 공기 바깥으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응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12g 있을 때 꽉 찰 때 온도를 보니까 얼마예요? 17도잖아. 그러니까 17도가 바로 뭐예요? 12g 있을 때 노점 온도가 되는 거죠. 이것이 온도가 9도까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 더 찌그러든단 말이야. 9도가 됐을 때 꽉 찰 수 있는 온도가 그람수가 얼마예요? 7g이잖아. 7g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12g 있었으니까 요만큼 5g의 물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기를 응축을 시키면서 공기 속에 들어있는 물을 짜내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제습이에요, 제습. 그러면 버섯 재배사를 우리가 냉방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여하튼 이 공기 특성에 대해서 절대습도를 얼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노점 온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냉방을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요. 반드시 뭐 냉방 온도 세팅을 어디까지 해줘야 돼요? 노점 온도 이상은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노점 온도 밑으로 만약에 냉방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로 이렇게 응결이 생기는 게 물이 생기는 겁니다. 어디에? 재배사에. 그럼 버섯 표면에 전부 물을 묻히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배사의 온도를 냉방 온도를 어떻게 해라? 노점 온도를 측정해서 반드시 노점 온도 이상 유지를 해라. 세팅을. 노점 온도 밑으로 만약에 냉방을 하면 그거는 뭐예요? 품질을. 스스로 내비리는 거예요. 돈 내비리고 전기요금 내비리고 품질 떨어뜨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 물이 있어요. 컵에 이렇게 냉수가 있어요. 온도가 T1이에요. 근데 공기는 어떻게 돼요? 지금 고온 다습이란 말이에요. 온도가 T2예요. 상대 습도가 80%입니다. 그걸 습공기 선도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T2, 이거 공기 온도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이 냉수 표면에, 이 물 표면에 이렇게 공기가 붙어요. 공기가 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식겠지. 온도가 떨어지는데 뭐예요? 아, 노점이 있네. 그러니까 100% 되는 지점이 만났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뭐예요? 물의 온도가 낮아요. 이렇게. 그럼 더 찌그러들어야 되겠지. 이 면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예요? 지가 찌그러들면서 여기에 요만큼 가지고 있던 물, 요 결로로 여기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하, 여기 발려지는 물은 어디서 나온 물이에요? 공기 스펀지가 이렇게 찌그러들면서 여기 나온 물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발려지는 물량만큼 어떻게 되는 게 공기가 제습이 되는 겁니다. 이 결로로 짜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뭡니까? 노점 온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이게 벌써 재배사가 냉방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그게 작업을 해서 출입을 한단 말이에요. 들어가거나 나온다고. 그럼 냉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버섯은 어때요? 버섯, 대나 버섯 차갑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돼요? 출입할 때 더운 공기가 바깥에 습하고 더운 공기가 바로 뭐예요? 훅 하고 들어간다고. 재배사 안에. 그럼 버섯은 차가운데 더운 공기가 확 묻었어. 그럼 버섯 표면에 뭘 바른다? 바로 이렇게 물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버섯 출입구 쪽에 뭐예요? 버섯이 새카맣게 되고 갈반병이 오고 트러블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온 다습할 때는 어떻게 돼? 버섯 출입할 때, 재배사 출입할 때 더운 공기가 바로 버섯 표면에 묻지 않도록 에어 커튼을 달든지 안 그러면 뭐예요? 템퍼링 방을 만들든지 좌우지간 바깥에 더운 공기가 바로 버섯 표면에 닿지 않도록 이거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품질이 뭐예요? 절대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출입할 때 더운 공기가 차가운 버섯 표면에 붙으면 안 된다. 그럼 바로 트러블이 생긴다. 자, 이 물은 똑같은 거죠. 이 물은 지금 차가워요. 냉장고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분자운동이 느려요. 근데 이 바깥의 공기는 덥잖아. 분자운동이 빠른 거예요. 그럼 분자운동 빠른 놈이 분자운동 느린 것에 접촉이 되니까 분자운동을 뺄게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예요? 분자운동을 뺏기니까 찌그러드는 거죠. 이렇게 수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물을 여기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의 온도는 올라가겠죠. 물이 계속 줄줄줄줄 흐르겠죠. 언제까지? 이 물의 온도가 노점 온도가 될 때까지, 노점 온도까지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물은 계속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발려진 물은 어떻게 되는 거다? 공기 속에서 나온 거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제습이 되는 거예요. 그 공기는 오히려 여기다가 물을 뺏겼기 때문에 제습이 된 겁니다. 여기 발려지는 물량만큼을. 그래서 지하수 물콘이나 이런 데 뭐예요? 지금 결로가 맺혀가지고 물이 줄줄줄 흐른단 말이야. 그거는 제습이 된 공기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공기는. 자, 제습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도 공기다. 그럼 30도 공기에 있을 때 이만큼 커지다가 팽창이 되니까 가득 찰 수 있는 그람수가 얼마다? 1kg 공기 중에 27.2g의 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온도가 15도까지 떨어져요.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5도씨일 때는 가득 찰 수 있는 그람수가 10.6g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기에서 이만큼의 물이 들어있는 공기 속에서 우리가 물을 짜려면 이만큼 짜내려면 온도를 몇 도까지 떨어뜨려야 돼요? 15도까지 온도 떨어뜨리면 16.6g의 물을 공기 속에서 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짜낼 수 있는 겁니다. 제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뭐예요? 이렇게 공기 온도를 수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제습은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기 온도를 강제로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물이 이렇게 수로에서 낮은 곳에 또랑이 있어요. 저 밑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높은 곳으로 풀려면 뭐가 필요해요? 양수기가 필요하죠. 물 푸는 기계.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퍼 올리는 기계. 이게 양수기 아닙니까? 근데 양수기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게 펌프예요, 펌프. 정확하게는 뭐예요? 물을 푼다 해서 워터 펌프죠. 워터 펌프. 워터 펌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도 열.
열을 우리가 히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열도 낮은 곳에 있는 열, 다시 말해서 낮은 곳에 있는 열은 뭐예요? 분자의 운동 상태가 느린 데서 분자의 운동을 푸는 거죠. 그래갖고 뭐예요? 분자 운동이 활발한 곳으로 퍼내는 거예요. 열을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히트 펌프라는 겁니다. 열을 낮은 곳에 있는 열을 분자 운동이 느린 데서 열을 퍼가지고 분자 운동이 빠른 곳으로 열을 퍼낸다. 이게 히트 펌프라니까. 그런 기계가 어디 있느냐? 집집마다 많이 가지고 있어. 바로 냉장고죠.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겁니다. 냉장고 안에는 공기 온도가 낮죠. 온도가 낮다는 건 분자 운동이 느린 겁니다. 그대로 상태를 유지하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서 열이 분자 운동이 새 들어가잖아. 그럼 냉장고의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다시 뭐예요? 냉장이 안 되려니까 열을 퍼가지고 분자 운동을 퍼서 냉장고 바깥으로 끄집어내죠. 그게 히트펌프예요. 열도 낮은 곳에 있는 열을 높은 곳으로 퍼낸다. 근데 이 공기열은 뭡니까? 공기 속에서 분자 운동을 퍼갖고 퍼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열 히트펌프가 되는 거고요. 지열, 그러면 지열, 땅속에 있는 지하수 있잖아요. 그 지열을 이용해서 거기서 뭐예요? 분자 운동을 퍼갖고 열을 퍼내면 그게 지열 히트펌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원리는 이런 겁니다. 작동 원리는. 우리가 여기 알코올을 바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시원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액체 알코올이 뭐예요? 기화, 증발한단 말이야. 분자 운동을 가지고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기체가 되고 액체가 되고 액체가 됐다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됐다가 액체가 되고 이거를 상변화를 잘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런 물질을 우리가 냉매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게 프레이온, 또 뭐예요? 암모니아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고를 왔다 갔다 잘해요. 그런 냉매를 이렇게 동파이프, 이게 동파이프라고 해봅시다. 이 동파이프 끝에 바늘구멍 같은 이런 작은 구멍을 통해 갖고 액체를 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분출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팽창배인이라 해가지고 여기 끄트머리에서 뭐예요? 바늘구멍 같은 데서 이렇게 쏘는 거예요. 냉매를 쏘는 겁니다. 액체의 냉매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뿌리게 되면 뭐예요? 압력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압력이 떨어지면서 이 안에서 통파이프 속에서 어떻게 돼요? 증발을 하겠죠. 기체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액체의 냉매가 기체가 될 때 분자 운동을 뺏어야 된단 말이야. 기화열로. 그 기화열을 어디서 빼서? 이 동파이프의 재료로서부터 뭐예요? 열을, 그 분자 운동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기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동파이프가 차갑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파이프에 접촉되어 있는 공기도 분자 운동을 뺏겨 안 뺏겨? 뺏기는 거죠. 이게 냉장고예요. 그러니까 냉장고 안은 시원한 거죠. 그러면 여기 기체가 됐단 말이야. 증발을 해서 냉매가.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걸 다시 압축을 해요. 이렇게 컴프레셔로. 압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 와갖고 컴프레셔를 압축을 하면 어떻게 돼? 기체가 됐던 걸 압축을 하니까 압력이 올라가면서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뜨거워진단 말이야. 그 뜨거워진다는 건 여기서 지금 열을 푼 거죠. 그걸 뭡니까? 이 시래기에 통해서. 시래기 그 금속 저기 동파이프를 통해서 통과를 시키면서 뭐예요? 바람으로 식혀요. 그 내용을.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압축되는 그 냉매를 식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시래기, 우리 에어컨 그 시래기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후끈후끈한 바람 쑥 지나가잖아요. 막 나오잖아요. 그 후끈후끈한 열은 분자의 운동 상태는 어디서 나온 거야? 바로 뭐예요? 실내에서 나온 거죠. 냉장고 안에서 바깥으로 나온 거죠. 그럼 불어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액체가 되는 겁니다. 그 액체의 냉매를 다시 증발하고 기체시키고 기화시키고 다시 압축해가지고 어떻게 돼? 또 퍼내고 응? 바람으로 불어내고 또 다시 뭐예요? 액체를 이렇게 순환을 시키면서 뭐예요? 이렇게 증발기 쪽에서 뭐예요? 냉매를 팽창시킴으로써 기화열을 흡수를 해서 이게 시래기로 불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어떻게 해? 낮은 곳에 있는 열을 높은 곳으로 이렇게 퍼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미 100년 전에 개발된 기술입니다.
열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 히트라 그런다. 그래서 열을 푼다 그래서 히트 펌프라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히트 펌프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냉매를 여기 분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냉매가 이 안에서 뭐예요? 지금 기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가 됐어요. 그럼 다시 컴프레셔로 압축을 해요. 그럼 뜨겁게 되죠. 그럼 뜨겁게 된 냉매가 어떻게 돼요? 실외기로. 이 실외기를 바람으로도 식힐 수 있지만 우리 에어컨처럼 이걸 뭐 옥상에 냉각탑으로 만들어 가지고 식히는 경우도 있죠. 순행식이죠, 그건. 그래가지고 다시 액체가 되면 뭐예요? 다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히트펌프 구성 이렇게 팽창 밸브를 통해서 이렇게 증발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야? 다시 압축기를 통해서 뜨거워지게 되면 실외기로 바람을 불어내는 거예요. 열을 불어내는 겁니다. 그럼 액체를 다시 팽창 밸브를 통해 가지고 증발시키고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뭐예요? 양수기 펌프가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대지게 비싼 아주 최고 세상에서 최고 좋은 양수기라고 하더라도 또랑에 물이 없으면 물을 못 푸잖아요. 물을 퍼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히트펌프도 어떻다? 분자의 운동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는 분자의 운동을 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예를 들어서 공기열. 근데 겨울철에 온도가 뭐예요? 영하 20도 떨어졌다, 15도 떨어졌다. 그럼 공기의 분자 운동이 거의 없단 말이야. 거기서 아무리 분자 운동을 퍼내려고 하더라도 히트펌프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퍼낼 열이 없습니까? 어떻게 퍼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냉난방 복합기의 원리입니다. 이게 뭐예요? 냉매를 이렇게 증발을 시키죠. 그럼 실내가 어떻게 돼요? 시원해지죠. 이게 냉장고 아닙니다. 에어컨, 우리 에어컨 실내가 되는 거고요. 그걸 뭐예요? 이렇게 컴프레셔가 압축을 하죠. 그럼 고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고온이 되면 이게 실외기로 불어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뭐예요? 냉매가 되고. 그런데 이게 난방으로 만약에 바뀐다면 이 방향을 여기서 바꿔주는 거예요. 방향을. 그래서 이걸 뭐로 쓴다? 이걸 실외기로 쓰고 이걸 뭐예요? 증발기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사방 밸브로다가 방향을 바꾸는데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컴프레셔로. 압축이 돼서 나가는 뜨거운 거를 이렇게 거꾸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냉매를 이쪽에서 실외기했던 여기서 뭐예요? 증발시키는 거죠. 그럼 열을 여기서 흡수를 하겠지. 여기서 흡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실내인 여기에 뭐예요? 난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공기 속에 있었다. 바깥에. 그러니까 실외기 그 상태에서 그냥 열이 거꾸로 돌리는 거죠. 반대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에 실외기를 증발기로 쓰는 거지. 여기서 열을 흡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파이프 안에 냉매가 기화하면서 이 공기 속에 있는 열을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압축기가 어떻게 돼요? 압축을 하면 고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실내에 증발기였던 그 파이프에 따뜻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냉매가. 그러면서 뭐예요? 판으로 불어내게 되면 다시 액체가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바깥에서 다시 또 분자 운동을 퍼가지고 압축기를 통해서 또 실내를 이렇게 퍼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 방향을 바꿔가지고 뭡니까? 이거를 실내기가 되고 이게 뭐예요? 실내기가 되고 또 실외기를 뭐예요? 실내기로 만들고 또 실외기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냉방과 난방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사방 밸브로다가
가스의 방향을 이렇게 바꿈으로써 실외기와 실내기를 뭐예요? 작동을 교환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제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통파이프에 만약에 냉매가 들어가 가지고 지금 증발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차갑죠. 차가우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로수가 쭉 떨어지는 게 이렇게 결로가 된다는 건 뭐예요? 공기가 찌그러들면서 여기다가 물을 짜내는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그거를 다시 증발을 시키는 거죠. 그걸 순환하는 겁니다. 계속 물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습한 공기를 냉각 표면에 접촉을 시켜가지고 결로수로 짜는 거예요. 결로수로. 이거 제습된 공기죠.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제습기입니다. 제습기. 버섯 재배에 이렇게 제습기를 갖다 놓으면 좋은데 제습기 갖다 놓을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제습기를 얼마든지 그렇게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랬죠. 이 에어컨에 결로가 맺혀져 가지고 떨어지는 물, 이거 결로수가 바로 제습되는 물의 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냉방기 가동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제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습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 냉방기만 갖고 에어컨 가동만으로 충분히 제습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뭡니까? 이렇게 바깥에 있던 실외기를 안에다 넣고 같이 돌려요. 이렇게 가동을 하게 되면 실외기는 더운 공기가 나오죠. 에어컨은 시원한 공기가 나오죠. 시원한 공기가 접촉이 되면서 나오면서 결로를 짜고 그것이 뭐예요? 실외기를 통해서 실외기를 안으로 이 실내로다가 버섯 재배사 안에다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강력한 제습기로다가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예, 별도로 뭐예요? 가온기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에어컨을 이 냉방기를 설치할 때 실외기를 2개를 설치하는 거죠. 실내에도 하나 설치하고 실외기도 설치를 하고. 그래서 평상시에 뭐예요? 냉방기를 쓸 적에는 실외기 여기 부분을 밸브로도 잠그고 이쪽 실외기를 이용하고 만약에 뭐예요? 강력한 제습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실외기를 안 쓰고 이 실내에 설치된 이 실외기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버섯 재배에 강력한 뭐예요? 이 제습기로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설비하시는 분이나 그래서 이 설치하시는 분들 또 농가에서도 뭡니까? 이렇게 실외기를 2개를 설치를 해가지고 냉방기로 사용할 때는 실외기를 그대로 바깥에다 두고 쓰고 강력한 제습기를 쓸 적에는 이렇게 실내에 설치된 실외기를 이용하게 되면 강력한 제습기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별도 제습기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 실외기를 안에다 놓고 작업이 어렵다. 지금 현재 그렇게 설치가 안 돼 있다. 라고 할 때는 별도의 난방기를 가동하세요. 별도로. 그러니까 난방기도 가동하는 동시에 에어컨도 가동하는 거예요. 냉방기도 가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방기도 가동하라고 에어컨도 가동하라고 2가지를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방기 가동할 때 뭐예요? 또 에너지가 또 들어가겠지. 앞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실외기에 있던 거를 실내에 설치를 해가지고 같이 작동을 시키면 그냥 한 방에 해결되는데 이 실외기를 2개를 설치 안 했단 말이야. 그때는 뭐예요? 할 수 없이 에어컨은 그냥 가동 이대로 하고 별도로 뭐예요? 난방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 하우스의 온도를 재배사의 온도를 높여주셔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난방기도 가동하고 동시에 뭐예요? 냉방기도 가동하고 2개를 동시에 가동하면 제습의 효과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난방기를 가동해 두면 공기가 팽창되잖아. 팽창되면 주변에 뭐예요? 습을 흡수를 한단 말이야. 상대 습도가 낮아지니까 온도가 올라가서 그걸 다시 냉방기로 어떻게 돼요? 응축을 시키는 거죠. 공기 속에 들어있는 물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좋은 거예요. 누구는 그래요. 교수님 바보 아니야? 어떻게
불을 떼면서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냉방기, 에어컨도 돌리라는 얘기야. 에어컨 돌리면 시원해지는 거고 난방기는 따뜻해지는 건데 이걸 동시에 가동을 한다? 이게 다들 뭐해 미쳤다래요. 그런데 뭡니까? 제습기는 강력한 제습을 원할 때는 이렇게 가동을 해야 응축되는 응결수를 많이 빼낼 수가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지금 뭐예요? 지하수, 열교환기가 지금 물건이죠. 이게 펜코일이나 라디에이터 이런 데 지금 물이 들어가 있어요. 지하수가 통과가 됩니다. 근데 노점 온도보다 뭐예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에 결로수가 맺히는 거죠.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결로수가 흐르는 물은 뭐다? 이 장치를 통해서 들어가는, 실내로 들어가는 공기 속에 물을 짜는 거잖아. 과습이 된 게 아니고 물을 짜는 거예요. 짜내는 물량만큼이 어떻게 돼? 제습이 돼가지고 안으로 실내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 잊어먹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하수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라디에이터, 자동차 라디에이터가 됐던 펜코일이 됐던 또 이렇게 열광기가 됐던 지하수가 들어가니까 노점 온도보다 낮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결로수가 맺혀가지고 이렇게 결로수가 줄줄줄줄 흘러. 그럼 들어가는 공기는 더 과습한 게 아니냐라고 착각을 하는데 여기서 결로수가 맺혀가지고 떨어지는 물량, 나오는 물량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들어가는 공기에서 물을 짜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건조한 공기가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버섯 재배사를 냉각을 할 때, 그러니까 에어컨을 돌릴 때 절대로 노점 온도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출입을 할 때 더운 공기가 바로 버섯 표면에 닿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 더운 공기가 찬 버섯 표면에 닿으면 바로 트러블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워낙에 가습해. 왜냐하면 버섯도 호흡을 하고 호흡하면 물이 생기거든. 재배사 안에. 과습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외부 공기도 뭐예요. 지금 과습한 상태에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에어컨을 가동하고 또 히터도 가동하고 두 개를 동시에 쓴다는 거. 그거를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비용을 절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실외기로 설치된 그 실외기를 실내에도 하나 설치를 하고 재배사 안에도 설치하고 또 실외기도 설치를 하고 이중으로 설치를 해놓고 그냥 냉방기를 쓸 때는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를 쓰고 강력한 제습기를 쓰고 싶을 때는 바로 뭐예요? 내부에 설치된 실외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결로수를 짜게 되면 강력한 제습기를 쓸 수 있다는 거. 전기요금 더 안 들이고 비용도 크게 더 안 들이고 실외기를 하나 더 설치함으로써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처음 설비할 때부터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히트펌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장악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빛나리 팜TV 이은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유가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시설 재배 농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름이나 전기가 아닌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기가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인순 기자입니다. 3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에서도 대지우리하는 에어컨을 가동한 것처럼 서늘합니다. 지하수를 이용한 냉방기로 온도를 5도나 낮춘 것입니다. 섭씨 15도인 지하수를 관로에 통과시켜 외부의 열을 빼앗고 차가워진 공기를 팬을 돌려 공급하는 자동차 라디에이터 원리와 같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줌으로써 또 이 본사의 가스가 상당 부분 제거가 되니까 생육에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것입니다. 종전 대형 선풍기를 가동할 때 한 달 150만 원이던 전기료가 지하수 냉방기는 60만 원에 불과합니다. 고온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사산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아주 거의 없다시피. 채소의 품질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서늘한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병충해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소득도 한 30% 이상 그 소득을 증가됐습니다. 지하수 냉방기는 난방기로도 사용할 수 있어 겨울철에는 기름값을 80%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냉난방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 장치가 농가에 본격 보급되면 고유가 시대를 맞아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백인순입니다.